네, 이러다 2008년 같은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닌가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네, 서영민 기자, 단도직입적으로 금융위기 생각해야 합니까, 지금? 각국 정부 노력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2008년하고는 좀 다를 걸로 보이는데요. 그 시나리오를 한번 보면요. 일단 소비와 생산이 급감하면서 이게 연쇄 기업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에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게 실물 위축이 먼저 온다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금융위기와 차이점이요. 그래서 미국도 EU도 우리나라도 다 지금 실물 쪽에 대책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기업이 망하지 않고 소비도 너무 많이 위축되지는 않아야 된다. 이게 먼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실물 경제에 얼마나 압력이 가해지느냐 이게 가늠자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관들 예상을 보면 역시 바이러스가 얼마나 이어지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 골드만삭스 시나리오를 한번 보면요. 이 바이러스가 계절성일 것이고 한 8주 정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제로 GDP 한 2% 정도 성장에 그칠 거라고 보는데요. 전 세계가. 이게 30년 동안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이게 금융위기 가능성은 좀 낮고 그렇기 때문에 그 9.12 테러와 유사할 걸로 보는데 이게 급속히 위축됐다가 그 회복 속도도 조금 빠를 수 있지 않나 이런 예상이거든요. 맥킨지 시나리오는 일단 바이러스가 얼마나 퍼지느냐에 따라서 한 2개 정도로 나오는데 역시 뭐 회복 시점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금융 시스템 부하가 있긴 하지만 금융위기까지 전이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세계 경제도 세계 경제지만 우리 환율 오른 거 오늘 보니까 좀 걱정되더라고요. 외환 보유고 우리 괜찮을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한 4천억 정도, 그리고 이미 체결돼 있는 통화 수합 합하면 대응 여력이 한 5천억대 중반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되느냐, 이게 충분하느냐는 환율이 얼마나,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얼마나 빨리 떨어지느냐를 봐야 알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보면 3월 이후로 우리 원화 가치 하락폭이 한 7.7% 정도 됐는데 증시는 한 27%, 비교적 적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통화들과 비교를 해보면요. 선진국들이거든요. 영국, 호주 다 우리나라보다 좀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네요. 정리해보면 전 세계에서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식 떨어지고 그리고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이런 현상은 불가피할 걸로 보이는데 근데 우리나라한테 먼저 위기가 올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근접했느냐라고 말하자면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심리적 안전판으로 최근 뭐 얘기 많이 나오는데 통화수합부 미국하고 한국은행 뭐라고 합니까? 취재를 좀 하셨죠? 일단 한국은행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금융위기 때 통화수합부 미국하고 체결한 게 상당히 도움이 됐고 체결 직후에 환율이 많이 안정됐다 합니다. 실무자들은 필요하면 당연히 추진하는 것이고 그 필요성도 인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만 이게 상대방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통화스와프 체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한국 경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신호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조심스럽고 통화스와프 같은 경우는 보통 체결된 이후에 공개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